안녕하십니까. 숭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추석 한가위 명절 잘 보내고 계신지요? 아마 수험생들은 이 명절이 명절답다기보다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이 추석 연휴 동안 그동안 못했던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잘 만회하시고 오늘 저와 함께 면접과 적성 특강을 들으시면서 면접과 적성에 대한 대비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먼저 면접을 하기 전에 좀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네요.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두 가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한 가지는 글쓰기고요. 한 가지는 이제 말하기인데요.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할 경우에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선발을 할 때 글쓰기와 말하기를 평가해서 선발하는 방법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글쓰기는 바로 이제 아시겠지만 논술이었죠. 그래서 요 전 시간에 아마 논술 강의를 아마 들으셨을 거고요. 오늘은 말하기 쪽에 좀 초점을 둬서 이제 면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면접과 적성의 전략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까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면접 그러면은 매우 부담스러운 전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면접, 그 말만 잘하고 오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막상 가보면 제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 면접관들이 나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이제 머릿속이 하얘지고 오히려 자기가 준비했던 어떤 면접 대비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한 20% 정도? 그 정도밖에 발휘하지 못하고 오면서 후회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담이 그냥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지 올해 2016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 결과를 보면 면접이 없는 이런 전형들이 아주 인기가 좋았거든요. 화면을 보면서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예, 화면을 보시면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 면접을 치르지 않는 대학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천대, 단국대 모두 다 1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요. 특히 여기서 주목하실 만한 부분은 서강대학입니다. 서강대학교의 경우에 무려 면접을 보지 않는 학생부 종합 일반형이 32.48대 1이에요. 이만큼 학생들이 면접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면접을 치르지 않는 대학 쪽으로 몰려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면접을 치르는 부담을 갖는, 그러니까 면접을 치르지 않는 대학이 아닌 면접을 치르는 대학을 선택해서 이 부담을 갖는 학생들을 위해서 좀 도움을 주는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면접의 몇 가지 개요, 면접 중의 개요부터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면접 전형은요, 크게 인성 면접, 그리고 전공 적합성 면접, 특기자의 심층 면접 전형 등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면접 방법에 따라 유형도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좀 설명해 드리겠고요. 이번에는 대학별 면접 반영 비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반영 비율 역시 대학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면접 비율이 높을수록 면접은 까다로워지고요. 전공 적합성 측면에서 많이 물어볼 수가 있죠.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서울시립대, 건국대, 강남대, 순천향대, 한국교원대, 협성대, 그 다음에 디지스트, 광주과기원, 포스텍 등은 2단계에서 면접을 100% 반영을 하는 대학들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1단계 통과했을 때 1단계 점수가 제로 베이스 상태가 되고요. 2단계 성적에서 이제 하위권 학생들이 1단계 하위권으로 통과한 학생들이 2단계에서 면접 100%니까 한번 면접을 잘 본다면은 자기보다 1단계 성적이 높은 학생들을 역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점에서 면접 100% 대학은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요. 이화여대나 가톨릭대, 경희대, 부산대, 차의과대, 교원대, 한동대, 서강대 등은 면접 반영 점수가 20%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1단계에서 합격을 하더라도 1단계의 1배수 내지는 이제 2배수 초반에, 그러니까
완전 합격권의 그 경계에 있는 학생들, 그 사이에서는 순위가 바뀔 수가 있지만 대체로 1단계 성적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럼 면접은 왜 보느냐? 면접은 서류 진위 여부나 그냥 인성 정도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본다. 이렇게 정도 판단하시면 아마 정확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면접 반영비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주요 대학의 면접 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한국 외대를 이제 시작으로요. 국민대, 건국대, 숭실대, 이화여대, 중앙대, 숙명여대 등이요. 지금 수능 이전에 면접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동국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그다음에 시립대, 연세대, 경희대, 고려대 등은 수능 이후에 면접을 실시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제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요. 수능 이전에 면접이 있을 경우에는요. 면접을 응시하는 것 자체가 하루를 사실은 다 소비하거든요. 뭐 그 전에 준비하는 과정까지 하면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면접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수능을 앞두고 있으면서 면접을 할 경우 수능과 면접을 병행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이 공부 시간에 대한 안배를 정말 정확하게 해서 효율적으로 해서 공부와 수능과 면접이 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로운 준비 기간이 필요하겠고요. 수능 이후에 실시되는 면접은 준비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는 줄겠죠. 그래서 면접에 이제 뭐 또 수능 점수에 따라서 수능 가채점 결과에 따라서 내가 면접을 응할지 말지도 결정할 수 있어서 한결 여유가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이전에 합격한 학생들이나 수능 점수가 높아 지원한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학생들이 면접에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요. 실질 경쟁률도 떨어지는 그러니까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이제 수능 이후에 보는 면접이기도 하죠. 과거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모 대학교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2등급 1개였는데요. 그 학교가 이제 5명을 모집을 했거든요. 5명 모집 정원에 1단계 합격자가 15명인데 수능 이후에 면접을 하니까 수능 최저 통과하지 못한 친구들이 대거 빠지면서 면접에 온 학생들이 불과 3명. 그래서 그 3명은 모두 2단계를 통과한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수능 이후에 보는 면접들은 여러 가지를 재보고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는 얘기죠. 반면에 수능 이후니까 시간이 좀 더 이제 생기죠. 그럼 그 기간 동안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치열해질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요. 면접의 유형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면접의 유형은 크게 보면 인성 및 전공 적합성을 따지는 유형이 있는데요.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실시하는 면접은 대체로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서 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 그 다음에 전형 적합성 확인, 그리고 전공 적합성 확인, 그리고 가치관 및 인성,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면접을 보게 되는지 주요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 평가 방법에 대해서 잠시 화면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을 보시면요. 대체로 보면 15분에서 20분 내외로 그 면접을 실시한다라는 것이 이제 좀 일반적인 형태고요. 건국대의 경우에 전공 수학 역량을, 그다음에 뭐 경희대의 경우에 의대는 좀 더 질문을 오래 하지만 대체로 전공 적합성을, 뭐 고려대의 경우에 융합형 인재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면접을 출제하게 되는데요. 이런 면접고사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요. 공지사항이나 아니면 대학교의 이제 입시 결과 분석하는 부분들,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학마다 그 선행학습 금지법에 따른 그 선행학습 영향평가라고 하는 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면접 전형의 내용이 아주 상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런 기출 문제들을 보시면서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면접 시간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체적으로 10에서 15분 정도가 일반적이고요.
면접관은 2명에서 3명 정도 복수의 면접관이 참여하게 됩니다. 대학에 따라서는 15분에서 30분 내외의 질문 시간이 부여되기도 하고요. 경희대 의학 면접은 일반 면접보다 10분을 더 줘 20분간 실시를 하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을 활용한 심층 면접 형식으로 실시를 하기도 합니다. 서울대는요, 일반 전형은 서류에서 1과 2로 나눠서 실시하는데요. 면접 구술고사 1은요, 1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기존의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서울대 입학본부에서 제출한 교과 지식을 묻는 문항 중심으로 실시가 되고요. 구술고사 2는요, 지역균형 전형 면접과 유사한 방식으로 인성 요소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대학마다 평가들의 방식이 다르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각 대학별 인성평가 요소와 전공 적합성 평가 요소들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대학마다 인재평가상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건국대학교의 경우에는 지성인과 미래지향적인 전문인, 경희대의 경우에 수월성, 그다음에 실용적 전문성, 글로벌 리더십, 그다음에 인간과 자연의 공동체의 조화와 이를 모색하는 사유의 정신, 그다음에 국민대의 경우에 자기 주도성을, 고려대학은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공선사후 정신을, 단국대의 경우에 인성, 창의적 역량 등을, 동국대의 경우에 발전 가능성, 그리고 서강대의 경우에 늘 서강대가 강조하는 부분이죠. 학문적 우수성을, 그다음에 서울대의 경우에는 이제 열정, 그다음에 소양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시립대의 경우에는 의사소통 능력과 공적인 윤리의식, 아무래도 시립이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하겠죠. 서울여대의 경우에 공동체 의식을, 성균관대학교의 경우에 인의예지 품성을, 그다음에 세종대의 경우에는 진리를 위한 노력, 그다음에 봉사정신, 전공 적합성 이런 것들을 묻고요. 숭실대의 경우에도 역시 발전 가능성을 중심으로 많이 묻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경우에는요, 학업 능력과 함께 학문적 수월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다양성, 그리고 사회 참여를 기반으로 한 민주적 시민의식, 그리고 특히 이제 연세대학은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균형 잡힌 국제화 시각을 맞춘 글로벌 리더십, 이런 것들을 인성의 평가, 주요 평가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이화여대의 경우에는 사회적 나눔과 실천, 중앙대학 경우에는 학업 수학 능력을 비롯한 리더십, 문화 친화성, 자기주도성, 창의성, 봉사정신을, 포스텍은 열정, 봉사정신, 일반적인 이런 내용들을, 홍익대학교의 경우에는 미술 쪽이죠. 그래서 잠재 능력과 발전 가능성을, 그다음에 외대의 경우에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교내 수상 등을 많이 본다. 그다음에 이제 한양대의 경우에는 한양대의 창학 이념에 따른 인재, 소통, 협력, 그다음에 공동체 의식 등을 많이 본다. 이렇게 각 대학별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특히 이제 시립대의 경우에는 대학 홈페이지에도 아주 자세히 학과별로도 나와 있으니까요. 아울러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번에는요, 면접의 유형별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면접, 전공 적합성 면접인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주로 실시하는 이 면접들에 대해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을 보시면요. 국민대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그리고 동국대, 명지대, 서울교대, 인하대가 면접을 실시를 하는데요. 이들 대학은 교과 성적으로 1단계를 뽑기 때문에 2단계에서 학생들에게 전공 적합성, 그러니까 자소서나 이런 게 없으니까 면접을 통해서 이제 전공 적합성을 묻는 그런 대학들이니까 이 대학을 준비한 학생들은 학과에 대한 소개 이런 부분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리 인지하시고 면접에 참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교과 전형 면접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요, 대학별로 어떤 문제가 나오냐, 아마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별 문제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대학에 따른 좀 차이가 있나 이런 것도 좀 아울러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먼저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에 나온 면접 문항을 보시면요,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 결정이 항상 옳은 것이냐라는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순환기업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 다음에 경희대가 지원자를 뽑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이 미리, 그러니까 그 일방적으로 공부를 한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암기식, 주입식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공부를 해왔는지를 점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제시문이 있고 그 제시문에 따른 질문이 있어요. 마치 국어 영역 시험을 보듯이 이런 방식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에 정석가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시문은 이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라고 하는 증명이 제시문으로 나왔고요. 여기에 따라서 해당되는 질문들을 이제 꼼꼼하게 물은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학생의 인성 여부를 함께 평가하는,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그다음에 우리 학교에 온다면 무슨 공부를 하고 싶으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묻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동덕여대를 한번 살펴볼게요. 동덕여대가 또 좀 독특한 방식이거든요. 먼저 이제 제시 자료를 20분 전에, 면접고사 20분 전에 학생들에게 제시 자료를 줍니다. 뭐 그림이나 아니면 글 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전년도에 기출된 제시 자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한번 그 답변을 이제 준비해 보시면 되겠고요. 제시 자료에 대한 답변이 끝나면은 이제 또 역시 이제 그 서류 진위 여부 내지는 학생의 개인적인 인성을 묻는 이런 질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지대학교를 좀 살펴보면요. 명지대학교의 교과 면접 전형은요, 대체로 전공적 합성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요. 생활기록부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궁금한 사항들을 이제 물어보면서 전공 적합성을 확인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보니까요, 학생이 꿈이 경찰관에서 전문 경영인이 되었는데 계기가 있었나요? 아마 그 많은 학생들이 공감을 할 텐데요. 고등학교 이제 1학년, 2학년 때 1학년 때 특히 이제 진로 활동을 보시면 진로 활동에다가 장래 희망사항 같은 거 적을 때 보면 많은 학생들이 조금 좀 추상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유망한 직종들을 많이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대체로 의사, 문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대체로 뭐 변호사, 판사 뭐 이렇게 희망을 하는데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꿈들이 좀 바뀌죠. 이럴 때 이제 대학에서 이런 부분들 왜 바뀌었니?라고 이제 질문을 통해서 왜 바뀌었는지 그 근거를 명확하게 된다면은 이제 전공 적합성하고 이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알고서 접근을 하시면 좀 더 용이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서울교대에 대해서, 서울교대 면접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제가 이 면접 전형들을 이렇게 문항을 추린 건요, 그냥 그 임의로 추린 것이 아니고 그 각 대학교마다 좀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좀 추린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교대의 경우에 면접 문항이요, 제시문을 보시면 지금 내용을 잠깐 읽어볼게요. 읽어보면은 철수가 선생님께 이제 질문을 하는데 과학에 재밌다고 이제 답변을 하면서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선생님과의 대화 속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어떤 과목을 좋아하는데, 이 부분을 좋아하는데 다른 거 구태여 또 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이제 학생이 질문을 했을 때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교사가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럼 다시 말해서 교사가 되었을 때, 우리 학생이 교사가 되었을 때 이런 상황이 온다면, 교육적인 이런 딜레마의 상황이 온다면 학생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이제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교육적인 주제에 맞춘 면접 문항이 제시된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가시면은 좋겠는데요. 이건 서울교대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 교대가 거의 다 면접 문항이 대체로 교육과 관련된 질문이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학교 면접 문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네, 전형이 일반 전형하고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두 가지가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지원하신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일반 전형은 아무래도 교과적인 요소들을 좀 많이 묻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질문처럼 뭐 동물의 세포 관련해서 실험의 결과들을 이제 묻는 이런 문제죠. 이게 생명과학과 시험 문제가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교과적인 역량이나 실력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는 반면에 지역균형 선발로 가면은 삶의 목표,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인성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잠재력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학교 문항은 크게 이제 일반 전형과 지역균형 문항으로 나뉘어지게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학교입니다.
이제 연세대학교 문항은요, 그렇게 미리 뭐 많은 것들을 이제 준비해서 참여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 제시문을 통해서 학생이 상황을 좀 더 인식하게 만든 후에 의사소통 능력을 중심으로 이제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이 스스로 근거와 예를 통해서 이러한 상황들을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공에 대한 질문, 뭐 대표적으로 뭐 사회학과에 지원했는데 사회학과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아는 대로 얘기해봐라, 이런 이제 질문도 한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대학별 면접 문항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예, 이번에는 특기자 면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기자 전형은요, 크게 외국어 특기자하고 수학과학 특기자로 나눠져 있는데요. 외국어 특기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예, 외국어 특기자 전형의 경우에 보시면은 굵은 글씨로, 지금 파란 글씨로 화면에 나오죠. 영어 면접이라고 하는 이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면접 내지는 해당 언어, 예를 들어 뭐 독일어 특기자면 독일어, 그다음에 프랑스어 특기자면 프랑스어, 이렇게 해당 언어로 면접을 하는 것이 좀 일반적이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는데요. 조금 특이한 게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의 경우에는 학과에 따라서 면접이 조금 다르죠. 그리고 이제 1단계, 2단계 면접이 조금 다른데요. 언더우드 계열에서는 이제 영어 면접 구술 시험을 실시하고요. 그 밖에 아시아나 테크노아트, 융합인문사회 계열은 심층 면접은 한국어로, 일반 면접은 영어로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학과학 특기자 전형을 바로 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수학과학 특기자 전형은 면접에서 전공 적성, 수리 능력, 학업 능력, 성장 잠재력, 잘 보시면 대체로 공부에 대한 공부를 얼마나 잘하느냐, 공부에 관한 것을 지금 묻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려대 과학인재 전형에서 인재상에 부합하는 기본 역량과 과학인재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심층적으로 평가하며 올해 신설된 외대 과학특기자 전형에서는 지원 모집 단위에 해당 특기 분야의 전공 적합성이나 학업 역량, 인성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특기자 면접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예, 이번에는요, 좀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면접 대비법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아마 상당히 이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은 좀 미리 사전에 모의 면접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우선 가장 좋은데요. 그 뒤에 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면접 유형에 따른 질문 유형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면접 유형들을 갖다가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대학에 따라 또 전공에 따라 면접 유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반드시 확인하는데요. 문과와 이과가 조금 더 구분이 되기는 해요. 문과는 인성적인 부분들, 잠재력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물을 수 있다면 이과의 경우에는 조금 더 교과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물을 수 있는, 대학도 학과에 따라, 계열에 따라, 또 대학에 따라 질문이 다르다는 거 미리 파악하시고 면접에 임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합격 사례와 불합격 사례를 분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 후기나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나 아니면 뭐 인터넷에다가 면접 후기를 이제 물어보면, 또는 이제 어떤 포털 사이트의 카페나 이런 데서 이제 물어보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많이 나오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대학에서 이제 백서들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 면접 백서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면접관이 학생에게 우리 대학교에 어떻게 왔냐라고 이제 면접을 하자 학생이 버스 타고 왔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긴장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농담 같은 실수를 하기는 하는데요. 면접 문제들을 미리 좀 보시고, 또 면접장의 분위기들을 미리 파악하시고 면접을 먼저 봤던 선배들의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들으시는 거, 이런 것들이 면접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의 역량을 기르는 것, 이건 참 늘 중요한 부분이죠. 전공에 대한 열정이 있는 지원자들은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1학년 때부터 계속 그 전공만 생각하다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해당되는 대학을, 학과를 이렇게 쓴 학생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원서 접수를 하면서 이제 학과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찌 보면 더 많을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면접 대비가 부실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학생들은 면접 전에 반드시 자기가 지원한 학과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냥 막연하게 학과의 그 이름 있잖아요. 학과의 이름만 보고서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면접에 대비하시다가는 큰일 나십니다. 학과의 이름은 굉장히 복잡하더라도 그 안에 내용적인 부분들은 그 이름과 다른 경우들이 또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면접을 하러 갈 때 뭐 대표적인 거 예를 하나 들어드린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고려대학의 이제 식량 자원 경제라는 그런 이제 식품 자원 경제라는 그런 학과가 있죠. 이럴 경우에 이건 이제 농대에 해당되는 농경제학과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식품 쪽에만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하셨다가 면접을 준비하셨다가는 농업 내지는 경제 이 파트에서 헤매실 수가 있죠. 그래서 미리 학과를 바꾸셨을 때 학과를 내가 생소한 학과를 지원했을 때는 그 학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면접을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제출 서류를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한 서류는 생활기록부와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가 있고요. 담임선생님들이 추천서를 써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특히 이제 학생들이 준비하는 건 자기소개서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좀 다시 한번 꼼꼼히 분석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학생이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저는 모든 일을 하면은 뭐 끝까지 끝장을 보는 성격입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자기소개서에 썼는데 면접관에 질문한 거예요. 학생은 그냥 생각 없이 자기를 그냥 드러내기 위해서 쓴 건데 면접관은 학생 그러면 끝장을 본 사례가 뭐가 있지라고 질문을 하자 학생이 답변을 못했죠. 이럴 경우에 아주 낭패죠. 그래서 본인이 쓴 자기소개서를 좀 꼼꼼하고 철저하게 분석해서 잘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전과 같은 모의 면접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전은 무섭겠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좀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좀 조성해서 면접을 대비하면 좋은데요. 그 학교에서 이제 좀 부탁을 하셔가지고 큰 교실에 정 가운데 혼자 앉으시고 앞에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모의 면접 한번 실시를 해보세요.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 이거 역시 매우 중요한 건데요. 앞서서 이제 그 단답식으로 버스 타고 대학에 왔다라고 하는 학생의 얘기를 했지만 또 반대로 자기가 한 이야기 또 면접 질문에서 물어보는 이야기 외에 다른 이야기들을 아주 장황하게 해가지고 면접을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을 하실 때는 미리 연습을 하실 때는 두 가지식으로 답변할 것을 생각하시고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면접관이 질문한 내용들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근거를 대셔야죠. 근거를 댈 때는 개조식으로 좀 나눠가지고 첫째, 둘째 이런 식으로 나눠서 대답을 해주시면 많이 그 정리가 돼 있고 논리적인 답변으로 들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 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면접 태도 역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제 첫인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인상에서 많은 부분을 얻고 들어갈 수도 있고 첫인상에서 많은 부분을 잃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을 들어가서는 인사부터 하시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들어가셔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라고 면접관들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시고 면접을 하시면 훨씬 더 분위기도 편해지고 또 면접관들이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통 중심의 면접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면접관과 그 다음에 학생이 주제를 두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접관이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학생이 대답을 했을 때 면접관의 질문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동문서답이라는 말 우리 학생들 많이 알고 계시죠? 동문서답하면은 여러분 학생들 그냥 쉽게 생각해서 친구랑 대화할 때 내가 친구한테 뭘 질문했는데 친구가 나에게 엉뚱한 대답을 한다. 웃기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면접관이 질문을 할 때 동문서답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 면접관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듣고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렇지만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면접관이 질문하셨을 때
그 질문이 명확하지가 않으면 되물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또 되물어 보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2016학년도 면접 전형의 대비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많이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이쯤에서 앞서 진행됐던 강의의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1부에서는 면접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2부에서는 적성고사에 대해서 좀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진로진학정보센터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요. 4에서 5등급 때 중위권 학생들이 지원한 전형 중에서 가장 많은 합격생이 배출된 것이 적성이랍니다. 화면을 보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을 보시면요. 1에서 1.5등급 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합격하는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무려 71.3%나 되네요. 그리고 2, 3등급 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합격한 것은 논술전형으로 32.3%, 그 다음에 4에서 5등급 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합격한 전형은 적성전형으로 22.4%가 됩니다. 따라서 중위권 내지는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희망, 적성전형인데요. 초창기 적성전형은요, 사실은 지능검사하고 좀 유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능보다 약간 쉬운 형태의 난이도가 약간 낮은 그런 문제를 짧은 시간에 풀어내는 형태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 대학별로 이제 그 등급 간에 이제 그 점수차가 좀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4, 5등급 대 학생들이 왜 적성전형이 유리한가를 좀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성결대의 경우에 그 3등급을 기준으로, 3등급 학생을 기준으로 4등급 학생이 시험을 봤을 때 3등급과 4등급의 등급 내신 격차는 얼마나 되느냐를 보니까 성결대가 12점이고요. 성역대가 12점이고요. 성결대가 7점이고요. 한신대가 6점이고 가천대가 3점, 수원대가 9점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걸 이제 문항으로 따져보니까 서경대의 경우에 한 문제를 맞추면 6점을 줍니다. 그래서 두 문제만 맞추면 4등급 학생이 3등급 학생을 따라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성결대가 한 문제, 한신대가 3문제, 가천대가 한 문제, 수원대가 3문제, 그 다음에 을지대가 2문제, 산업기술대가 3문제, 한성대가 2문제, 고려대 세종캠퍼스가 2문제 정도만 더 맞추면 충분히 4등급 대 학생이 3등급을 따라갈 수가 있고, 반면에 한 4-5개 더 맞추면은 5등급 대학생이 3등급을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의 경우에는 3, 4등급의 격차가 68.8점으로 굉장히 많은 점수차가 나는데요. 문항당 배점 역시 미공개를 했어요. 근데 추정을 해보면은 이 정도 점수면 아무리 몇 문제를 더 맞춘다 하더라도 아마 3, 4등급이 뒤집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홍익대 세종캠퍼스는 내신의 영향력이 상당히 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적성전형의 개요로 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대입 간소화 정책에 따라서요, 적성전형의 모집 인원은 지금 큰 폭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적성전형이 모집 인원이 전년도보다 한 1000여 명 가까이 줄었기 때문에 올해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보다는 좀 경쟁률이 좀 낮았어요. 좀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천대학만 전년도 19.5대 1에서
26.6대 1로 증가를 했고요. 나머지 대학의 경우에는 서경대가 거의 10배 정도, 10배수 정도의 경쟁률이 줄어들었고요. 나머지 대학들도 보면은 대체로 경쟁률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적성고사가 줄어드니까 애초에 적성고사는 이제 힘들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포기를 한 그런 상황도 있고요. 또 부실대학 발표를 했었죠. 근데 부실대학 발표 가운데 이 적성을 보는 대학들이 몇 개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불안한 어떤 심리가 작용해서 적성 전형에 많이 지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험이니까 적성고사 오늘 좀 분석을 통해서 잘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적성고사의 고사 일정으로 한번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서경대학은 9월 20일에 실시를 했죠. 그 밖에 가천대학 10월 9일, 금호공대 10월 17일, 수원대 을지대도 10월 17일입니다. 수원대 인문계열은 10월 18일이고요. 한성대 인문계열 역시 10월 18일입니다. 성결대가 10월 24일이고요. 수능 이후에는 한국산업대, 홍익대 세종캠퍼스, 고려대 세종캠퍼스, 한신대가 11월 15일부터 22일 사이에 적성고사를 실시합니다. 앞서서 봤던 면접과 마찬가지로요. 수능 이전에 적성을 보는 학교를 준비한 학생들은 수능과 적성을 고르게 잘 준비하셔야 되겠고요. 수능 이후에 보는 대학을 지원한 학생들은 수능 끝나면 정말 적성고사에 올인을 해서 좀 열심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요, 적성고사의 대비법에 대해서 좀 살피는데요. 적성고사의 출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목별 출제 내용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출제 유형까지 설명을 하는데요. 순서대로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예, 국어와 이제 수학, 영어 이렇게 나오는데요. 먼저 국어를 살펴보면요, 언어의 활용, 그다음에 언어의 이해. 그래서 언어의 활용은 단어인데요. 잘 보시면 유의어, 동의어, 반의어, 관용어, 한자, 성어, 속담, 단어 이런 것들의 이제 의미와 관계들을 살펴보는 이런 문제를 빠른 속도로 이제 묻거든요. 그래서 연상을 빨리빨리 해서 유사한 단어들을 찾아내고 반대가 되는 반의어들을 찾아내고 이런 방식이고요. 문법은 이제 한글 맞춤법, 표준 발음법, 그다음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상에 나오는 문법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언어 이해 영역으로 가서는요, 핵심어나 주제어, 제목, 주제문, 문장의 논리적 전개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요. 문학작품의 이해 및 감상, 대체로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국어 영역 시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학의 경우에 수학은 조금 이제 수월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등수학으로서 집합과 명제라든가 실수와 복소수, 유리식과 무리식 제목들을 쭉 보시다 보면은 느끼셨을 거예요. 이름은 고등수학인데 내용은 중학교 정도의 내용도 나오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정도의 수준부터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수학에서 고등학교 과정으로는 수원, 그 다음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서 일부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행렬, 지수로그나 수열, 수학적 귀납법 이런 것들도 출제가 되는데요. 수열의 극한과 무한급수, 함수의 극한과 연속, 확률, 통계, 미분, 적분까지 출제가 되는데 이건 조금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적성고사에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붙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서 변별력의 차이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가 나오는 학교들이 있죠. 영어는 국어하고 비슷하게 동의어, 반의어, 수거 이런 것들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요게 이제 일반 수능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독해 부분에서는 글의 제목과 주제 찾는 거니까 일반 수능하고 비슷한 문제. 그래서 모두가 좀 공통적으로 찾아보면은 국어, 수학, 영어 모두 조금 쉬운 부분, 중학교 수준의 쉬운 부분과 고등학교 수준의 조금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 한꺼번에 출제가 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출제 유형을 살펴보면요, 교과형이라고 해서 그냥 학생들이 내신 준비하듯이 그냥 공부해서 볼 수 있는 이런 교과형 문제가
고려대, 서경대, 수원대, 을지대, 산업기술대, 한성대, 한신대고요. 여기서 조금 더 수능의 형태라는 얘기는 제시문을 주고 그것을 좀 더 연상하게 해가지고 푸는 문제죠. 이런 형태가 가천대, 성결대, 홍익대, 세종캠퍼스고요. 그 다음에 영어 문제가 출제되는 대학은 네 군데인데요. 가천대, 금호공대, 고대세종, 을지대고요. 자연계열에서 수학 배점이 높은 대학. 참고로 이 적성고사의 그 수학 문제는 문과나 이과나 동일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신에 배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배점이 다른 학교가 금호공대, 수원대, 한성대, 한신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교과형을 지원한 학생들은 미리 출제 범위를 통해서 어떤 부분에서 많이 출제되는 것을 예측해 보는 것이 좀 중요한데요. 그럼 출제 범위를 또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예, 수원대, 국어와 수학을 보는 5개 학교 보시면요. 수원대는요, 국어, 공간추리, 중학수학, 아까 말씀드렸죠. 중학교 수준에서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상하에서 나오고요. 서경대의 경우에 역시, 공간추리와 중학교 수학이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한성대와 성결대는 수능형 출제 대학이죠. 여기는 이제 중학교 수준보다는 약간 높은 그 정도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수학과 그다음에 미적분과 통계가 출제가 되고요. 한신대 역시 중학교 수학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의 경우에는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 유일한 학교죠.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요. 홍대 세종캠퍼스의 경우에는 국어가 출제되지 않고요. 조금 난이도가 높은 영어와 수학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신도 높고 영어 수학 중심으로 본다. 학업적인 역량을 많이 따지는 그런 대학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호공대나 을지대나 산업기술대, 가천대 등은요. 국어, 수학, 영어를 일반적인 고등학교 수학 수준에서 출제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성고사를 준비하실 때 중학교 수준부터 고등학교 1학년 수준까지가 조금 더 일반적인 유형이구나. 이렇게 좀 이해해 두시면 좀 더 편하시겠죠? 시중에 이제 기출문제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확인을 하시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를 하나 좀 간단하게 한 2문제 정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풀어드리는 것은 아니고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학교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보시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 가장 적절한 것이 뭐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국어시험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문제죠. 그러면서도 조금 수능 국어보다는 조금 쉽죠. 수능 국어는 지문도 좀 길고 여러 개의 지문이 나오는 반면에 하나의 지문에 거기에 대한 주제를 찾는 그런 문제니까 상대적으로 좀 쉬운 문제가 출제된다. 물론 여러 지문을 같이 출제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약간 수능보다는 좀 쉬운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 문제를 좀 보도록 하면요. 함수에 대한 함수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그렇게 아주 까다로운 함수 문제는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수준이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의 함수 문제가 출제돼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대학의 적성고사 기출 문제를 토대로 이런 이제 풀이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은데요. 이번에는요, 그럼 적성고사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구체적으로 그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적성고사 대비 전략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 차원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대학별 출제 유형을 확인하시고요. 이에 맞는 학습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지금 여러분들은 원서를 접수를 하신 상태입니다. 이 접수를 하신 상태에서 대학에서 뭐가 출제됐는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앞서 봤듯이 대학마다 출제 범위가 좀 다르고 과목이 다르고 또 난이도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학의 기출문제들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기출문제를 확인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수능도 준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율적 공부를 위해서는 미리 대학의 문제들을 확인을 하자.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적성시험에 적합한 문제풀이 방식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적성고사의 가장 큰
그 딜레마라고 그럴까요?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은 뭐냐면 난이도가 아니라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그래서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데요. 단순 암기 문제, 계산 문제, 논리력 문제 등으로 적성의 문제 유형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추려서 준비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답이 헷갈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연습을 하세요. 연습하시다 보면은 문제를 빠른 속도로 풀어야 돼요. 빠른 속도로 풀다 보면 답이 막히는 부분이 나오죠. 그러면 그거 생각하는 순간 시간은 지나가고 이렇게 될 경우에 끝까지 못 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히는 문제가 나오면 빨리 넘기시고 그 다음에 풀리는 문제부터 빠르게 푸신 다음에 막히는 문제는 다시 되돌아와서 푸는 이런 방식을 해서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성을 준비할 때는 시계 탁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1시간짜리 적성고사 대학이다. 그러면 1시간을 연습할 때 1시간 하시면 안 되죠. 연습할 때는 한 50분 정도에 다 풀겠다 해가지고 딱 시간을 맞춰 놓으시고 긴장감을 가지고 아는 정답 중심으로 풀어 나가시면서 시간 안배를 하는 그런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신과 수능 공부를 병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성 시험을 준비할 때 수능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수능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여러분들이 입시를 준비하는데 끝까지 지켜주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수능 준비를 하시면서 적성을 준비할 때 지혜롭게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래서 지금까지 면접에 이어서 적성 전형 대비까지 알아봤는데요. 그 적성 전형에 대한 강의 마무리하시면서 앞서서 얘기했던 부분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미 이제 여러분들은 그 활시가 떠났다고 할 정도로 이제 원서 접수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수시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면접을 준비할 학생들, 적성 준비할 학생들 이미 다 나눠져 있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미래가 다가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준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시고요. 또 이런 지금의 이 좀 힘든 이 부분들을 이겨내시는 과정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밑거름이 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요. 예, 추석 특집으로 보내드렸던 면접과 적성 특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정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